그날도 평소처럼 장롱 속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익숙한 파란 글씨가 인쇄돼 있었고 늘 그래왔듯 연금 지급일자 안내문이 들어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안엔 단 3글자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급정지 통보.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지급정지. 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들어오지 않았고 도화면 사무소에 문에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는 한참 뜸을 들인 후 조용히 말했다. 김 선자님, 혹시 최근에 혼인신고 하신 거 맞으세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네, 뭐라고요? 혼인 상태로 등록돼 있어서요. 배우자분 소득 때문에 연금이 정지된 걸로 나옵니다. 배우자요? 저요, 혼자예요. 이혼한 지 22년이나 됐어요. 그 담당자는 잠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다시 재혼하신 거 아니신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고요. 그날 오후 나는 두 손에 서류를 가득 들고 도화면 사무소를 찾았다. 직원은 당황한 눈빛으로 내 민원 기록을 열어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조심스레 돌려보였다. 그 화면엔 분명히 내 이름 옆에 낯선 남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었다. 혼인신고일은 7개월 전. 등록 주소는 지금 내가 사는 곳,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72번지. 분명 내 집 주소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날 사기친 거야. 서류를 뽑아낸 뒤 나는 마을 이장님부터 찾아갔다. 늘 배추심 말릴 때마다 지나가던 양반. 그도 이 사태를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몰라요. 전혀.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날 밤 나는 도하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접수했다. 담당 경찰관이 내 신고서를 받아들고 말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김 선자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분 있습니까? 그 질문에서 멈췄다.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사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작년 여름철 태풍 지나고 복구 도와주겠다며 드나들던 도화면 복지센터 봉사자 남자였다. 이름은 최봉식. 60대 중후반쯤 돼 보였고 혼자 산다고 했고 2번쯤 내가 비닐하우스 정리할 때 옆에 앉아 감자를 나눠 먹던 적도 있었다. 나는 봉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은 탈퇴된 상태였다. 며칠 후 고흥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 남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요. 현재 도피 중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랑도 인연도 설렘도 없이 내 이름이 다른 남자의 이름 옆에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현관문 앞엔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내 손을 잡아줬잖아요. 편지 봉투는 오래된 서류철처럼 바스락거렸다. 반듯한 흰 종이에 눌러쓴 펜글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내 손을 잡아줬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내가 저 남자 손을 잡았다고. 언제? 대체 무슨 얘기야? 나는 다시 머리를 되짚었다. 7개월 전 도화면에 비가 쏟아지던 날. 복지센터에서 집에 오다가 시장 골목에서 우산을 안 가져온 남자 하나가 건너편에서 나를 불렀다. 여사님, 혹시 집이 도화 하나로 마트 쪽이면 우산 같이 써도 될까요?
그게 봉식 씨였다. 기억난다. 내가 얼떨결에 우산을 내밀었고 그는 내 손등에 물이 묻는다며 손수건을 꺼내 닦아줬다. 그때였다. 순간 움찔했지만 나는 웃으며 그냥 넘겼다. 그게 손을 잡았다는 뜻이었을까? 나는 그 다음 날 아침 도화면 파출소를 다시 찾아갔다. 경찰은 봉식이라는 이름으로 고흥군 도화면 내 3개 주소지의 거주지 등록을 시도했던 기록, 혼인신고, 전력이 2건 이상 존재하며 이 중 하나는 사망한 여성과의 혼인신고였다는 점까지 확인해줬다. 지금 이건 단순한 연금 사기가 아니라 신분 사기와 상속 시도까지 걸린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다. 내가 남긴 건 단지 손 한 번 내민 것뿐인데 내 이름은 낯선 남자 인생의 보험으로 쓰이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봉식 씨와 똑 닮은 남자가 배낭을 맨 채 편의점 옆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파출소에 넘겼다. 3일 뒤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경찰은 내게 말했다. 실제 이름은 최봉남입니다. 봉식이라는 이름은 도용한 가명이고 타인의 주민번호로 혼인신고를 4건 이상 반복해 온 전과자입니다. 나는 물었다. 그 사람이 왜 저였죠? 경찰은 대답했다. 김 선자님, 그분이 혼자 사는 여성 중 주민번호와 주소 노출이 가장 쉬운 사람을 노린 겁니다. 봉사자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서류를 통해 정보를 빼는 걸로 보여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귀촌했는데 그 평온을 지키는데 이렇게 큰 싸움을 해야 했다니. 도화천 건너로 바람이 불었다. 그 남자와 나눴던 몇 마디, 우산 하나, 손수건 하나. 그가 원했던 건 사랑도 동행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이름이었다. 파출소 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끝난 줄 알았다. 그 사기꾼이 체포됐고 이름이 가짜라는 것도 확인됐고 경찰은 이제 법적으로 처리되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진짜 싸움은 그 뒤부터 시작이었다. 연금은 아직도 멈춰 있었고 혼인신고 말소를 위해선 내가 직접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 이의신청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난 도화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고흥읍까지 올라갔다. 그 작은 사무실에서 나는 생전 처음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를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말했다. 직접 신고하신 게 아니니 사실혼 부정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문서 위조나 인감도용 여부도 경찰 조사로만은 불충분합니다. 나는 소리쳤다. 그게 뭔데요? 그 인간이 내 이름을 훔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내가 결혼 안 했다는 걸 내가 소송을 해서 증명해야 된다고요? 내 목소리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공무원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 쉬듯 말했다. 법이 그래요. 부당한 건 알지만 신고의 효력을 없애려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해요. 도화면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다. 보성강 너머로 지는 해가 눈부시게 붉었고 도화시장 간판이 눈에 들어올 때쯤 나는 뭔가에 다시 한번 상처 입은 기분이 들었다. 내 이름을 도용한 사람보다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내가 싸워야 하는 현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 산 죄밖에 없는데. 며칠 뒤 마을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여사 혼인신고했댄다더라. 서울에 남자가 있다더니 그 사람이었나벼.
아휴, 그래도 노년에 혼자보단 낫지 않냐? 그 말들이 내 귓가를 맴돌았고, 어느 날엔 장날 대추를 고르던 내 손 위로 누군가가 가만히 자기 바구니를 포개 놓으며 말했다. 여사님, 저도 혼자입니다. 고개를 들자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남자. 60대 후반쯤 단정하게 앞치마 두른 사람이었다. 그날 시장통에서 우산 씌워 주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참 좋았습니다. 나는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손엔 노란 고구마 한 줌이 들려 있었고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전 이름도 안 훔치고 혼인신고도 몰래 안 해요. 대신 반찬 나눠드릴 순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사기꾼이 훔쳐간 건 이름이었지만 이 남자의 말은 내 마음속 외로움을 스쳐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했다. 나를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고 흥미롭다는 눈빛도 아니었다. 결국 그럴 줄 알았어 같은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긴 시선들. 이장이 내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들릴 정도로 말했다. 혼자 사는 여자 조심해야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대꾸할 뻔했지만 꾹 참았다. 여기선 소리치는 사람이 지는 거고 울어버리면 더 얕보이니까. 나는 읍내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다. 행정소송 절차, 혼인관계 무효 소송, 사문서 위조 고소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혼인신고 한 번 잘못되면 내 노후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그 와중에 그 남자, 채소 가게 하는 조 씨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직접 고구마 한 상자를 들고 마당 앞에 서 있었다. 여사님, 감자 심으신 거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감자는요, 다 썩었어요. 땅이 안 좋아서. 땅 탓만 할 순 없죠. 비가 많았던 거지. 그는 허리를 숙여 고구마 상자를 툇마루에 올려놓더니 슬그머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때 법률구조공단 다녀오셨다면서요. 이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절차 정리한 메모예요. 우리 아버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손글씨로 정리된 항목별 절차, 필요한 서류 목록, 구비처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거 본인이 정리하신 거예요. 네. 전에 땅 문제로 소송 한 번 해봤거든요. 여사님이 겪는 일, 남 일 같지 않아서요.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이 트였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기분.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다. 며칠 뒤 나는 조 씨 가게에 들러 감자를 샀다. 그리고 무심한 듯 물었다. 혼자 사세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삽니다.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은 아직 안 해봤고요. 두 번. 마음을 줄 기회요. 그의 말에 나는 말없이 웃었다. 고구마 봉투가 묵직했다.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내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조 씨가 써준 메모대로 나는 구청에 다시 서류를 넣었다. 가족관계 무효 확인 신청서와 피해 사실 진술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확인서까지. 퇴근길 구청 앞에서 마주친 조 씨는 나를 보자 잠자코 손을 내밀었다. 저는 그날 여사님 손 안 잡았어요. 대신 오늘부터 잡아도 됩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우며 아무것도 훔치지 않는 손이었다. 그 손은 나를 지우지 않았고
이름도 바꾸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내 노후를 노리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고흥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 선자님, 가족관계 무효 처리가 승인됐습니다. 혼인관계는 말소되었고 관련 연금도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울컥하는 게 아니라 허탈했다. 도둑 맞았던 내 이름이 겨우 돌아온 건데 축하도 위로도 없이 그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도화천 둑길을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물풀 사이로 멀리 노을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가슴이 조용해질 만한 타이밍에 조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자전거 바구니엔 무나물 한 봉지, 잘 익은 배추김치 한 통이 있었다. 이젠 다 끝난 거죠. 그는 내 눈치를 보며 물었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는데 기분은 왜 이럴까요?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엄마 몰래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담보를 내줬다가 이름 하나 때문에 전 가족이 수렁에 빠졌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저는 고흥으로 내려온 지 7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묻는 곳에서.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건드렸다. 나도 그랬으니까. 서울에서 이혼하고 재산 반 토막 난 채 고흥에 내려왔고 처음엔 텃세에 울고 나중엔 외로움에 웃었다. 결국 내가 믿은 건 내 이름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흔들린 적이 있었던 거다. 나는 조 씨에게 물었다. 저 혹시 그동안 말 못한 게 더 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사님 사실 저도 한 번 혼인신고 안 한 채 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 마음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사채에 쫓겨 고흥까지 도망왔었고 제가 이름을 빌려줬어요. 핸드폰 요금부터 가스비까지 제 명의였죠.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도망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어요. 마지막에 그 여자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름은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발목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말없이 마주선 우리 사이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예전 같으면 서늘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둘 다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따뜻한 무나물 봉지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지 말고 천천히 반찬부터 나눠볼까요? 조 씨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건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 같이 장을 보는 날이 늘어났고 어느 날은 내가 그 가게에서 무채를 썰고 있는 걸 누가 봤는지 그날 오후엔 도화면 밴드에 혼인신고 날리고 다시 재혼 준비라는 익명 댓글이 달렸다. 나는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런 말들이 지금껏 내 삶을 구겨왔고 내가 뭘 했든 늘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로 판단받아왔다. 그런데도 조 씨는 태연했다. 소문이야 날개 없으면 만드는 거죠. 우리가 떳떳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꽤 든든하게 들렸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조 씨네 채소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손님들 눈을 마주쳤다. 어떤 아주머니는 내 옆에 앉으며 슬쩍 물었다. 김 여사, 이제 혼자 안 살 거야?
나는 웃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말했다. 혼자는 늘 혼자였죠. 근데 이젠 반찬을 나눌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 밤 조 씨는 국수 한 그릇을 끓여 내 앞에 놓았다. 멸치향이 코끝에 퍼졌고 파를 송송 썬 그 위엔 잘 삶은 계란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게 재혼 축하 국수인가요? 내가 농을 건네자 그는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다. 이건 위로 국수예요. 당신도 나도 고생했으니까.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 한 수리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렇게 따뜻한 맛은 오랜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무언가 되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컸다. 도둑 맞은 이름도 빼앗긴 평온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그런데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읍내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김 선자님, 최봉남 씨가 혼인무효 처분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머리가 순간 하얘졌다. 네, 그 사람 감옥에 있다면서요. 교도소 안에서 보낸 우편입니다. 사실혼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또다시 시작인가? 또다시 내 이름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싸움.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 조 씨는 내 옆에서 말했다. 이제는 같이 싸워요.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힘이 생긴 느낌이었다. 또다시 날아든 행정서류. 혼인무효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봉남, 사유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 눈을 의심했다. 그 인간이 감히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한다니. 겨우 우산 한 번 씌워주고 밥 한 끼 나눈 적 없는 관계를 가지고 말이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파출소에 전화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날 조롱하고 있어요. 구속된 범인이 피해자 이름을 더럽히는 걸 왜 막지 않죠? 담당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감정으론 못 움직입니다. 절차상 그 사람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어요. 무서웠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무심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런 날들 속에서 조 씨는 매일 내 집을 들렀다. 고구마 말랭이를 놓고 가기도 하고 아예 내 비닐하우스 김장거름까지 같이 날라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내가 혼자 밭에 앉아 속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조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사님, 제 이름 옆에 김선자라는 이름이 진짜로 올라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가짜 혼인신고는 가짜니까 지워야겠지만 만약 여사님이 원하신다면 이번엔 진짜로 같이 이름 올리는 건 어떨까 해서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웃으며 말했다. 혼인신고 겪은 사람한테 또 혼인신고 얘기하는 거 참 용감하시네요. 조 씨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가벼운 줄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을 다시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게 이토록 떨릴 줄은 몰랐다. 나는 결심했다.
이름은 내 것이지만 진짜 내 편을 증명해주는 사람 옆에 올려야 한다면 그게 조 씨일 수도 있겠다는 걸.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고흥군청에서 마지막 공문이 도착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완료. 혼인무효 확정 통보. 그 종이를 들고 나는 툇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이 고맙기까지 했다. 길고 지난했던 싸움은 끝났다.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올려졌던 이름, 그 이름 옆에서 나는 오랫동안 부끄러움과 분노, 수치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결국 내 이름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날 오후 조 씨가 감 따러 오라고 했다. 비닐하우스 뒤쪽 작은 감나무. 그가 선물처럼 심어둔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주황빛 감을 하나씩 따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젠 마음 놓이시죠? 응. 근데 마음이 놓이니까 허전하네. 허전하실까봐 준비했죠. 그는 미리 썰어온 단감 몇 조각을 내게 건네며 그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건 또 뭐예요? 혼인신고서예요. 이번엔 진짜로. 나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밀어 돌려줬다. 조 씨, 아직은 안 쓸래요. 그가 놀란 얼굴로 날 바라봤다. 내 이름을 내가 지키느라 너무 오래 싸웠어요. 지금은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름 대신 오늘부터 같이 감이나 따죠. 우린 그날 해질 무렵까지 감을 땄다. 말없이 천천히 마치 서로의 삶에 너무 큰 소리 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마을엔 아직도 별별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내 이름을, 내 자리를, 내 선택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고른 사람이라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했다.